같은 걸 수입해도 7,900원에 하는 사람이 있고 39,500원을 더 내는 사람이 있어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상황에 맞게 해운 항공, LCL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비용을 지금 최적화시키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신제품이 너무 잘 나와서 빠르게 물건이 필요하다 싶으면 항공으로 운송을 하고, 그렇게까지 빠를 필요가 없는데 무게가 좀 나간다 싶으면 해운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제 LCL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 물량은 작은데 정말로 물류비를 줄일 수 있을까? 아니요, 없어요. 절대적인 금액은 당연히 내고를 할 수 없어요. 새우깡 하나 사는데 택배비 깎아달라고 하면 누가 깎아줘요? 대신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체크사항 3가지만 숙지하셔도 앞으로 수입하시는데 물류비가 진짜 많게는 5배고 적게는 10%까지는 개선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순서는 제가 개념 파악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이제 물류비를 줄이는 체크사항 3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수입하기 전이잖아요. 다들 바쁘니까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표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입하실 때 운송수단을 뭘로 쓸 거냐가 사실상의 핵심이에요. 크게 2개예요. 운송수단 해운이랑 항공이 있어요. 이게 2개인데 LCL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왕초보 기준이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크게 설명드릴게요. 해운이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어요. 이 앞쪽에 있는 게 느린 해운이고 LCL은 빠른 해운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LCL이라는 건 빠른 해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운송수단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해운은 제일 싸고 항공이 그 다음에 비싸고 LCL이 제일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도착 시간이 어느 정도로 걸리냐고 한다면, 보통 이제 중국에서 주문을 하고 우리 집까지 도착하는데 도어 투 도어가 한 이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고, LCL 항공이 제일 빠르고 해운은 진짜 정말 오질 않아서 속 터지는 부분이 있고요. 가격이랑 도착 시간에 대한 이제 견적이 나왔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비싸면 빨리 오고 느리면 나중에 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보통 자기가 이 상황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급하지 않아, 해운하세요. 두 번째, 내가 급한데 양이 많지 않아, 그럼 항공으로 쏘세요. 세 번째, 내가 급한데 양이 많아, 그럼 LCL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했었던 그 실제 사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게 한 5,000개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한 8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LCL 쓰다가 일반 해운을 쓰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저는 보통은 그래서 LCL을 사용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이거는 총 수량이 2개죠. 이거는 샘플이에요. 2개면 무게가 뭐 1kg도 안 되죠. 항공을 통해서 제가 빨리 받았던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건 50개죠 50개인데 이거는 쇼핑몰에 재고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50개면은 LCL 쓰기엔 좀 부담스러운 개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으로 해서 제가 받았고 45,830원이 나왔어요. 정확히는 이게 4kg에서 16,700원이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부대 비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0개짜리도 재고가 없어서 그냥 빠르게 이제 받았습니다. 가격은 한 5130원쯤 되고, 이게 5kg 정도였어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상황에 따라서 운송수단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비를 줄이려면 공통적으로 셋 다 포함되는 거 2개, 그리고 LCL만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거 1개,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3가지만 아셔도 진짜 10%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카톤 최적화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테트리스 하기 제일 좋은 사이즈예요. 보통 1카톤이 뭐냐고 하면 한 박스에 제품이 몇 개 들어가냐를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카톤이라고 하면은 제품이 12개가 이제 들어간다는 뜻이죠.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포카칩 5봉지 이렇게 들어가는 제품 아세요? 우리 마트 가면은 포카칩 이렇게 5개 묶어 놓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하나가 비어 있어요. 이 나머지들도 같이 빠질 확률이 높잖아요. 왜냐면 원래 이게 5개가 단단하게 묶여서 나온 구조인데, 이 공간의 빔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카톤 최적화는 이런 느낌이에요. 완벽한 상태 5개가 뭐냐를 물어보는 게 카톤 최적화예요. 이거 한 박스에 제품 몇 개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다 알아들으세요. 판매자분들이 60개야 라고 한다면 60개씩 주문을 하는 게 가장 최적의 사이즈란 뜻이에요. 가장 예쁘게 오고 가장 안전하게 오는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해가 안 가시면 이 포카칩 봉다리 있죠. 포카칩 봉다리 1개가 빠져서 배송이 되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카톤 최적화가 되게 되면 이게 좋은 점이 추가적인 포장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단단한 상태로 도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포장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물류비를 많이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한꺼번에 수입하세요. 통관하실 때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그 고정값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통관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갖고 오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이 물건이 보관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한꺼번에 이걸 갖고 오려면 물건이 먼저 도착한 것 좀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오는 것들도 같이 합쳐서 이렇게 내가 받는 거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재고를 보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대지가 재고 보관 비용을 받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가격이
다시 최저가라고 하는 곳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재고를 15일 동안만 무료로 보관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빨리 나가라는 거죠. 근데 이 고정값이 있다 보니까 수입을 빨리빨리 하게 되면은 고정값이 더 커져서 실질적인 물류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원래 수입 주기가 짧으신 분들은 뭐 계속해도 상관없죠. 매주마다 받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 이거 수입 처음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걸 한꺼번에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고 배대지에다가 꼭 한 번씩은 물어보세요. 이거 보관비 받냐고.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사실 그 1번 카톤 최저가 이거 귀찮아요. 쉽잖아요. 왜냐면 판매자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귀찮은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2번도 이 재고 비용 한꺼번에 가져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LCL 수입하실 때 0.1 CBM 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수입할 때 보통은 CBM 단위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간 그 자체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CBM의 최소 단위가 있어요. 그게 보통 0.5에서 1CBM 둘 중 하나예요. 1CBM은 보통 한 78,000원쯤 하고 0.5는 한 39,000원쯤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1CBM이요 0.5 단위라고 한다면 1.5CBM에 대한 값을 내야 돼요.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3만원 정도를 허공에 날린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나는 1.1만 필요해요. 근데 가격을 1.5 가격으로 내가 결제를 했으면은 0.4는 그냥 빈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깝다는 거죠. 우리 이거 지금 왕초보 기준으로 영상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소량이에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소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0.4 CBM 돈 쓰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CBM을 측정할 때 0.1 단위로 측정해 주시는 곳이 제일 좋습니다. 한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0.1 CBM 단위로 측정한다 해놓고 마진을 서류 비용 같은 곳에다 녹이는 경우가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서류 비용을 청구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체크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곳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카톤은 중국 판매자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재고 보관 비용이 있습니까? 0.1 단위로 수입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두 개만 물어보시면은 물류비는 진짜 확 줄어드실 거예요. 가장 빠르게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Q&A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광저우나 EU 같은 곳에서 해운 이용하는 거 어떠냐? 흔히 접하는 배대지는 다 위에 있어요. 근데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내륙에서 가까운 곳에 물건을 보내서 바로 수입을 진행하는 방법을 쓰자는 거죠. EU, 광저우, 심천 뭐 이 정도가 있어요. 광저우는 이제 의류죠. 그리고 심천은 전자기기고 EU는 자파, 이렇게 유명해요. 가까운 곳에 위치한 포트로 물건을 옮겨서 바로 수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왕초보지 않습니까? 그냥 위에 보내세요. 실제로 제가 알기론 위에가 물동량이 제일 많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저도 들은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까운 곳으로 보내서 받는 게 가장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위에로 보내서 받는 게 낫고, 그리고 광저우나 뭐 EU 같은 데서 물건 들어올 때도 위에보다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에로 보내서 받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물건 받을 때 인천, 군산, 평택항이 있는데 이거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유니패스 같은 거 좀 찍어보면은 선박이 인천으로 바로 안 가고 그 군산 갔다가 다시 인천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인천항으로 가세요. 인천항이 제일 무난합니다. 자, 평택항은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검사가 빡세요. 군산항은 뺄게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는 비추해요. 세 번째, 웬만하면 초창기 수입은 다 해운이에요. 그 박스가 3, 4개면 보통은 일반해운 쓰세요. 근데 탑차를 써야 될 그런 정도의 물량이다 하면은 LCL을 좀 추천드려요. 근데 LCL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LCL은 기본 서류 비용만 10만원이에요. 내가 초반에 빠르게 필요한 게 아니면 굳이 그거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사이즈면 그냥 항공으로 받아도 되거든요. 항공으로 받으면 LCL이랑 비슷한 속도로 통관도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항공으로 사업자 통관을 밟아도 실제 항공을 보낼 때처럼 통관 기간이 짧습니다. 이거는 통관 설명을 안 드려서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건데, 다음 영상을 보고 와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겠죠. 빠르게 필요한 경우가 뭐냐? 이거는 분명해요. 진짜 90% 이상은 내가 쿠팡에 재고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다 필요해요. 빠르게. 쿠팡에서 재고가 떨어지면 순위가 급감합니다. 이거 로켓크로스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품절이 한 번 되면 그거를 되돌리기 힘들어요. 이게 같은 상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안 팔리거든요. 품절이 되지 않도록 그걸 착착착착 일정을 관리해주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보통 신제품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0개에서 50개쯤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빨리 소진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이제 도매국에서 사서 그거를
재고를 이제 충당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매국에 없는 제품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모델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빠르게 이제 받아야 될 필요성이 더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항공 통과는 좀 섞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항공으로 받게 되면 배송 비용이 좀 비싸긴 해요. 어쨌거나 LCL 대비 4분의 1 수준인데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나 진짜 졸라 급하다 싶으면 웬만하면 다 항공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항공으로 한두 박스만 먼저 받고 본수입 때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받는 방식이 가장 가성비스럽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정리하면 기본료가 10만원이 있기 때문에 LCL을 남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료 25,000원인 항공으로 물건을 받는 편이었고, 그래서 보통 이걸 언제 하냐면 쿠팡에서 로켓크로스가 품절 위기일 때 보통은 이렇게 빨리 해야 돼요. 그냥 본수입은 LCL로 진행하고 진짜 빠르게 소량 필요하면 항공, 그 이외 나머지 경우는 일반 해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반 해운은 근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속 터져요. 이게 역체감이라고 보통 하죠. 언제 오는지 진짜 너무 속 터져요. 좀 맞지가 않는 게, 아까 전에 제가 품절 막으려고 소량을 먼저 빨리 받는다 했잖아요. 일반 해운은 통관만 7일이에요. 품절 막으려고 이제 빠르게 받는다라고 했던 그 목적과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냥 돈 써도 항공하시는 게 나아요. 진짜 속 터집니다. 일반 해운은 보통 샘플링 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샘플링 할 때 이제 돈 그런 막 수량이 한 20개 30개 되고, 그리고 무게가 꽤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급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거는 다 해운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딱 아셔도 보통 중고에서 수입할 때 소량 수입 관련해서는 정말로 비용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왕초보 단계에서는 뭐 풀컨이나 포딩 섭외해야 되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배대지 홈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운송 방식 선택이라고 보이세요? 오늘 드린 말은 운송 방식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 영상이 통관 파트예요. 통관 파트가 진짜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통관 파트까지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드렸던 얘기들이 무슨 말인지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안개가 있는 것처럼 조금 약간 몽롱한 느낌이 좀 있으실 텐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걸 지금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실제로 그게 한 번에 어떻게 다 연결이 되는지 그걸 실제로 보여드릴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런 말을 그때 그래서 했었구나 라고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